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전 시간은 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하면 방합하고 삼합이죠. 방합은 계절의 합이고 또 삼합은 동기로 뭉쳐진 합이라고요. 방합과 삼합의 다른 점은 방합은 자기 고유의 성분을 유지한 채 하나의 기로 형성된다는 것이었고요. 삼합은 자기 고유의 성분이 상실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기로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동기로 뭉쳐진 국을 이루게 되면 반생반극 또는 역극의 작용이 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형충합의 제일 마지막인 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충합은 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은 공부하는데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형충회합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에는 오합과 육합이 있습니다. 오합은 천간의 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육합은 지지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간의 합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게합이죠. 지지합은 뭡니까?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이 그것이죠. 이렇게 합이 되면 좋다는 둥, 또 합이 되면 나쁘다는 둥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일단은 합이 되면 묶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글자가 묶여서 자기 고유의 속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호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합이 돼서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 예로 길신이 만약에 합이 돼서 묶여 있다면 자기 속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신이 되겠지만 반대로 흉신이 합이 되면 흉의가 상실되기 때문에 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은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길신이 합이 되면 자기 속성을 잃게 돼서 답답하겠지만 길신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흉신이 합이 되어 자기 고유의 속성을 잃게 되면 득이 되겠지만 흉신을 보호한다면 이 또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무튼 간합은 1차적으로는 실로 보지만 화파가 돼서 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원령을 얻게 되면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간합이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는 묶여서 기능이 상실되지만 원령을 얻어서 생산하게 되면 합파가 돼서 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갑과 기가 만약에 여기 경금이 있다면 자, 재와 인이 묶여서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어나 이렇게 두 개가 갑과 기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기능을 상실하니까 실효작용하겠지만 만약 우리 갑과 기가 합해서 생산하는 건 뭐죠? 토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만약 신호로 태어났다면 토를 얻게 되니까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다시 득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1차적으로는 갑과 기가 합이 되면 실로 작용하지만 원령을 얻게 돼서 생산하게 되면 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금일 때 갑과 기가 만나서 생산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돈 들여서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천간의 합은 이렇게 두 글자가 붙어 있을 때 합이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천간의 팔자 최의 영역에서는 붙어 있어야 되면 합이 된다. 천간의 합은 이렇게 여기에 갑과 기가 있을 때 합이 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적에는 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천간의 합은 붙어 있어야만 합이 된다. 최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용의 영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운에 여기 기가 와도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월에서 여기 기가 와도 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붙어 있어야 합이 된다는 것은 이 체의 영역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의 영역에서는 떨어져 있어도 동력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합은 다 잘 아시죠? 자,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합이 있습니다. 육합은 오합과 달리해서 합할 기능은 없습니다. 합할 기능은 취하지 않습니다. 육합도 간합과 마찬가지로 합이 되면 묶여서 자기 고유의 속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천간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이 된다고 했는데, 지지에서도 이렇게 자나 축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때는 합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왔을 적에는 여기서 만약에 축이 온다면 이거는 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가 온다면 이렇게 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력이 가미되면 떨어져 있어도 합을 할 수가 있지만 팔자 최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합하고 지지합의 다른 점은 간합을 한번 묶이면 풀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갑과 기가 묶였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묶여 있습니까? 이거는 한번 팔자 체에서 간합이 묶여 있으면 이건 평생 묶여 있는 겁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갑이 와도 이거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기가 왔다면 대운에서 요거는 언제까지 합되어 있습니까? 대운은 10년까지니까 10년까지 합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운에서 기가 왔다 하더라도 이 갑과 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팔자의 체에서 기가 합되면 이건 평생, 대운에서 합이 됐을 때는 10년 동안, 세운에서 합이 됐다면 이거는 1년 동안 합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지는 다릅니다. 지지는 어떠냐 하면, 예를 든다면 자, 여기 자축에 합이 되어 있습니다. 합이 됐을 때 여기 미가 오게 되면 충미 충을해서 합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까 천간에서는 합이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풀리지 않지만 지지에서는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자가 와도 합을 푼다고 했습니다. 예, 이래서 이것도 또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는 천간과 달리 합을 풀고 충의 합도 풀고 이렇게 천간의 글자는 한번 합이 되면 체에서는 평생, 대운에서는 10년 동안, 세운에서는 1년 동안 합이 풀리지 않지만 지지의 육합에서는 합도 됐다가 풀리기도 했다 다시 합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 대신 천간에서는
합이 됐을 때 합화의 성분이 있지만 지지에서는 합화의 성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청강과 지지의 다른 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충미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5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5가 오게 되면 오음이 합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5가 들어와가지고 충이 합으로 충을 해소요. 충을 해소시킨 거죠. 이렇게. 이럴 때는 두 개가 다 개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 반대로 만약에 오하고 미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럴 때는 충미충으로 만약에 요때 축이 와서 공격을 한다면 요 두 글자가 다 같이 개고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충미가 같이 개고입니다. 요거는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이요. 자, 추구가 있습니다. 자가 와서 충을 합니다. 좌우충이 됩니다. 좌우충이 됐을 때 이 두 개가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면 좌우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계가 나오겠죠. 여기 병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합이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축도 오도 자도 다 기울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다면 여기에 또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여기서 팔자에 어디 임이 이런 글자가 있다면 이 오 중에서 나와 있는 정은 임하고 합하기 때문에 이걸 일간이니까 빼고요. 옆에 여기 임이 있다면 이 임과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의 기물은 이것만 파괴되지 이 기물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합을 좀 볼까요? 오축이 있습니다. 자축합 이렇게 될 때는 요거 자와 축은 이렇게 묶여버리고 오만 여가 개고가 됩니다. 이런 현상. 또 미호가 있습니다. 미호가 있을 적에 자가 와서 공격합니다. 그럼 좌우충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좌우충이 있을 두 글자가 다 개고가 됩니다. 개고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임과 여기에 정이 이렇게 합돼서 두 글자가 다 기물이 파괴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갈의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살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오술. 이렇게 형충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수로가 있을 때 자가 와서 공격합니다. 두 글자가 다 개고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글자가 다 개고됐을 때 청간에 합고되는 게 없으면 이 두 글자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나 청간에 어떤 현상에 의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 요거는 다시는 또 옷을 바꿀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자가 공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장원개가 되고 이 왕쥐의 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요거는 화국을 있죠. 네. 요것만
깨지고 이건 화가 이걸 갖다 이제 소자가 왕질 취한다 지금 이렇게 발한다고. 이거를 발한다. 다시 말하면 옷을 있을 때 자가 공격하게 되면 자는 파교가 되고 옷을 화국은 오히려 발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 만약 진이 왔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현상 생기죠. 자, 옷을 있을 때 진이 와서 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를 때는 장한개 오술이 왔을 때 진술충은 진술충이 계고가 되고요. 이렇게 오술 화국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화가 있던 것이 해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형충회합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전부 다 형충회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한 단면을 이렇게 FM식으로 한 단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전에서는 이보다도 더 복잡하게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아까 좌와 오가 충이 됐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충회합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주를 풀이하는 간명하는 절차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실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